안녕하세요, 오버추어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슈퍼 투스칸 중 두 번째이자 본격적인 슈퍼 투스칸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와인 티냐넬로를 시음하는 날입니다. 본 영상 시청에 앞서 아직 티냐넬로 역사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지금 시음 영상을 보신다면 보다 더 유익하실 겁니다. 티냐넬로 5대 슈퍼 투스칸으로서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가격입니다. 5대 슈퍼 투스칸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죠. 그런데 좋은 빈티지의 티냐넬로는 가격도 좀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제가 리뷰하는 와인들을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구매를 해서 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올드 빈티지 그리고 시음 적기의 와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와인들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티냐넬로는 점수는 쏘쏘 하나, 가격도 다소 저렴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쉬운 2017 빈티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음을 시작하죠. 와인 오픈. 자, 드디어 시음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가 좀 많아요. 고기도 있고 처음 보는 병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켄터인데 디켄터를 평소에 제가 잘 안 써요. 디켄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쓰는 편인데 오늘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디켄터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디켄터는 언제 써야 하냐?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와인마다 다르고 와인의 상태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품종별로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정 품종이더라도 디켄터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평소에는 쓰지 않는 그런 품종이더라도 디켄터를 통해서 와인을 핸들링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티냐넬로 17빈을 먹을 때 디켄터를 써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고요. 브리딩은 충분히 했습니다. 한번 어떤지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향입니다. 3시간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다. 너무 좋아요. 향의 첫인상은 너무 좋고요. 처음에 제가 브리딩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뭐냐면 알코올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병브리딩으로는 빨리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디켄터를 썼습니다. 근데 효과는 굉장히 좋고요. 자, 이 와인은 레드와 블랙 계열의 과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산조베지의 느낌 굉장히 많이 나요. 당연히 산조베지가 80%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과실에서 청량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선한데 막 이게 고급스러운 신선함이라기보다는 진짜 좀 유기농, 건강하게 키운 채소 혹은 과일 약간 이런 느낌의 과실향이 좀 많이 납니다.
향에서의 산미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2017년인데도 불구하고 담배향, 3차 숙성향이 꽤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섯이나 뭐 미네랄리티, 흙향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담배만 살짝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산조베제 기반의 와인들을 보면은 2차 향 중에서 이제 삼나무 베이스가 좀 많죠. 삼나무 향 베이스가 많은데 얘는 바닐라 향도 꽤 많이 느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스러운 그런 바닐라는 아니에요. 향에서는 상당히 캐릭터가 얇습니다. 묵직하지 않아요. 제가 흔히 먹었던 산조베제의 결입니다. BDM이 아닌 키안티 클라시코의 느낌이 매우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묵직함 이런 것들은 없는데 여우는 꽤나 깔끔하고 이쁘게 떨어집니다. 없지 않아요. 한번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살짝 스모키함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산도도 적당히 좋아서 침도 살짝 배어 올라오게 합니다. 약간 이렇게 엷은 계열의 느낌 저는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복합성이 느껴지는 와인을 기대하고 구매를 하신다면 이 와인은 아마 안 맞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좀 라이트한 캐릭터, 섬세한 캐릭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살짝 뭔가 자연적인 느낌, 정말 그 유기농적인 느낌, 때묻지 않는 느낌을 원한다면은 이 와인은 굉장히 매력적일 거예요. 그리고 물리지 않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결이 얇은 와인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조금만 더 복합적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은 사실 단조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더 깔끔하고 물리지 않게 먹을 수도 있지만 아쉬운 건 확실합니다. 복합성은 부족해요. 이 와인의 가격은 하나로 한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와인을 마시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와인이 정말 이 와인이랑 비슷한 캐릭터의 와인이 있어요. 바로 샤또 딸보 2017 빈티지입니다. 물론 둘의 품종도 좀 다르고 당연히 지역도 다르지만 그 맛의 결이 너무나 비슷해요. 샤또 딸보가 훨씬 더 결핍되어 있고 복합성이 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저라면은 딸보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 늘 그렇지만 오버추어는 경솔하다. 자, 제가 지금 먹다가 촬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촬영을 다시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와인의 가성비가 좀 좋지 않다. 그리고 딸보 17빈을 먹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와인을 디켄터에 넣고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천천히 먹고 있는데 절대로 딸보와 비빌 수준은 아닙니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 충분히 디켄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풀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아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복합적인 풍미들이 느껴지고요. 사실 향에 있어서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텍스처가 상당히 부드러워지면서도 산도와 그 단감의 밸런스도 너무 좋아졌고요. 그리고 타닌의 결이 굉장히 아까는 그냥 단순히 빳빳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실키한 느낌도 강하고 여러 가지로 먹기가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딸보 17 빈티지랑 비슷하다? 아니요, 아닙니다. 훨씬 더 훌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이 와인이 20만원 초반대의 와인인데 가성비 문제 없습니다. 20만원 초반대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와인은 시간이 좀 많이
많이 걸립니다. 그 어느 정도 브리딩과 티켓팅을 했으면은 그 중간 사이가 살짝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칫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 너무 생명력이 없이 풀어진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리뷰를 끝내기엔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정정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티나넬로 17빈 꽤 맛있고 매력적인 와인이고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와인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버추였습니다.